보시죠. 자, 314페이지 한번 펼쳐보시죠. 자, 314페이지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지적 측량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지적 측량을 나갈 때 가장 먼저 할 게 뭐예요? 이거죠. 항상 봐봐요. 자기가 지적 측량을 나가기 전에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계획을 잡아봐요. 지적 측량은 어떻게 약술돼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일 먼저 잡을 게 뭐예요? 요거죠. 뭐라고 써놨어요? 의. 자, 이번 달 코스에 이제 요 계획을 잡아서 개념을 먼저 성립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314페이지 보니까 첫 번째 의. 자, 두 번째 봐봐요. 자, 지적 측량이 들어왔으니까 뭐예요? 자, 지적 측량의 대상은 몇 개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자기가 설계도를 작성하고, 그러면 세 번째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의뢰. 지적 측량은 누구한테 의뢰하는가?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자, 네 번째와 관련돼서는 지적 측량을 했을 때, 잘못됐을 때, 대표적으로 뭐예요? 적부 심사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적부 심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뭘 해야 돼요? 적부 재심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지적 측량과 관련돼서 매년 출제되는 게 있어요. 바로 요거예요. 대상, 요거 별표가 5개짜리고, 의뢰와 관련돼서도 요것도 마찬가지. 별표 5개. 적부 심사 절차와 관련돼서 별표 5개. 그러면 지적 측량 파트에서 세 문제가 출제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로 이제 대상 정인 측면, 그 다음에 의뢰, 그 다음에 적부 심사 절차, 요 세 가지를 우리가 토대로 해서 자기가 정리 정돈을 해 두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하나씩 끌어 나갈 때 첫 번째 뭐예요? 요거죠. 의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미 다 배웠어요. 봐봐요. 자, 요게 몇 필지죠? 한 필지죠. 요걸 나눴어요. 그럼 뭐가 되죠? 분할이 되죠. 분할. 뭐가 달라졌어요? 면적, 경계, 좌표. 요걸 믹싱을 해봐요. 그러면 요게 바로 뭐가 나오죠? 지적 측량의 개념이 나와. 그러면 지적 측량이란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측량. 무슨 측량이죠? 지적 측량이죠. 자, 그러면 저희가 가로 1번의 지적 측량의 의 부분에 대해서 밑줄을 딱 그어놓을 때가 어디예요? 바로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필지,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 거기에다 밑줄을 딱 그어놓고 자, 대표적으로 저 지적 확정 측량 및 지적 재조사 측량을 제외한다요, 포함한다요? 포함한다. 포함이 포인트가 돼요. 그러면 이제 지적 측량과 관련돼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개념을 하나 잡아놨으니까 자, 그럼 봐봐요.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하는 측량. 무슨 측량이죠? 지적 측량이야. 그럼 대상 부분에 가서 밑에서 대상 세어봐요. 몇 개인지. 13개죠. 13개가 매년 한 문제가 출제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 측량이 대상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놔요. 자, 봐봐요. 널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자, 오늘 날씨가 많이 춥죠. 뭐가 생각나요? 자, 생태. 생태가 들어가면 무슨 탕이에요? 그래요. 생태탕이야. 늘 이야기하는 거. 자, 동태가 들어가면 무슨 탕이 되죠? 동태탕. 낙지가 들어가면 연포탕. 요거 하나만 조심하면 돼요. 요거 하나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할 때 그러면 1번에 가서 동그라미 1번의 포인트가 뭐예요? 키워드가 기준 동그라미잖아요. 기준. 자, 기준이 들어가니까 무슨 측량이 되죠? 기초 측량이 돼.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서 키워드는 뭘까요? 검사. 자꾸 읽어요. 검사. 그러면 3번에 뭐가 포인트예요? 복구. 그래서 복구 측량이 돼요. 자, 4번의 키워드는 어떨까요? 신규 등록. 5번은 등록 전환. 6번은 분할. 7번은 말소. 그럼 8번은 축적 변경. 그 다음에 8, 9번은 어디가 포인트예요? 정정. 자, 10번과 관련돼서 요 10번을 참 조심해 놔야 돼요. 자, 10번과 관련돼서는 요걸 별표 하나 놓고 그래서 간평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에서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10번과 관련돼서 도시개발사업 줄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도시개발사업이 들어갔다. 무슨 측량일까요?
지적 학정 청량이 돼. 자, 동그라미 11번의 포인트는 경계 동그라미 뒤에 복원이 들어갔죠. 그래서 경계 복원 청량이 됩니다. 자, 12번은 어디가 포인트일까요? 현황 포인트를 잡아놓고 현황이 없으면 저 뒤에 가면 대비라는 단어가 있어요. 대비. 자, 그러면 이제 13번과 관련돼서 어디가 포인트예요? 지적 재조사. 그래서 지적 재조사 청량이 되는 겁니다. 한번 봐봐요. 요거 우리 대상과 관련돼서 매년 출제가 되는데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특히 10번을 하나 조심해서 13번을 읽어요.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출제된다고. 자, 복구가 들어갔어요. 무슨 청량이에요? 복구 청량. 자, 이선 기준점이 들어갔어. 없어요. 지적 기준점이지. 그렇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신규 등록 청량, 복구 청량, 지목 변경 없죠. 그래서 뭐 26회 때 출제된 거고.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등록 전환 들어갔다. 뭐예요? 등록 전환 청량. 경계 복원이 들어갔어. 경계 복원 청량이 돼요. 합병이 들어갔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29회 때 2.5점짜리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여쭤볼게요. 검사가 들어갔어. 검사 청량이 돼. 자, 그러면 현황이 들어갔어. 지적 현황 청량이 돼요. 연속 지적도가 들어갔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게, 그러면 지적 청량이 대상과 관련돼서 13개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읽으라고 포인트 잡아서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숙제해 둘 거 몇 번? 10번. 요거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도시개발 사업 들어갔다. 무슨 청량? 지적 학정 청량. 자, 그러면 작년에 2.5점짜리가 몇 번이냐? 자, 1번하고 몇 번이 출제됐냐면 13번이 출제됐어요. 자, 박스 문제로 출제됐어요. 자, 봐볼래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봐봐요. 자, 지적성한청은 선생님이라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간상하게. 그러면 지적 청량 수행자는 학생이라고 생각해봐요. 선생이 돈 많이 있어요? 학생이 돈 많아요? 그렇죠. 여기 돈이 많죠. 자, 그러면 또 하나는 숙제검사는 누가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작년에 출제된 게 읽어봐요. 자, 지적 청량 수행자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 두 개. 뭘까요? 검사 청량과 지적 재조사 청량이라는 거예요. 지적 재조사 청량은 뭐냐면 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요. 비용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음 중 지적 청량 수행자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된 것으로 바르게 묶인 것. 그래서 검사 청량과 뭐가 출제됐다? 지적 재조사 청량이 출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활용해 먹는 방법만 알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이해를 안 하고 그냥 외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외우면 돼요. 봐봐요. 제자가 뭐예요? 지적 재조사 청량. 검사 청량이 되죠. 합쳐봐요. 재검이는 지적 청량 수행자의 업무 범위에서 뭐 된다? 제외. 나중에 암기 코드를 다 만들어 줍니다. 그럼 자기가 그러면 이런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정리를 해두는 게 괜찮다고. 그러면 지금 뭡니까? 자, 요번 이제 11월, 12월 달과 관련돼서 지적 청량의 대상은 몇 개다? 13개. 이쪽으로 감만 잡아두시면 돼요. 특히 여기에서 조심할 거 몇 번? 자, 10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에 가서 지적 청량의 의뢰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로 1번에 가니까 의뢰에다 별표 5개 놓고 자, 지적 청량 의뢰. 자, 그러면 의뢰하여야 된다. 마지막 zet줄에 의뢰 동그라미를 쳐봐요. 자, 그러면 의뢰를 누구한테 하느냐? 그 앞에다가 이렇게 설펴놔서 그러면 지적 청량업에 등록을 한 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얘네들을 뭐라 그래? 지적 청량 수행자라고 그래. 314페이지 맨 밑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의뢰는 그러면 지적 청량 의뢰는 지적 소관청에 한다. 그럼 틀렸다라는 겁니다. 의뢰는 누구한테 하죠? 지적 청량 수행자. 한두 번 출제된 게 아니라고 여러 번 출제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의뢰는 누구한테 하죠? 지적 청량 수행자. 이렇게 되는 거래.
자, 가로 2번이 또 한 두 번 정도 출제가 됐어요. 자, 지적 정량 수행 계획서의 제출. 그러면 저희가 한번 두 줄밖에 안 되니까 한번 읽어 보실래요? 어디가 포인트인지 한번 읽어 보세요. 자, 읽어 보셨어요? 가로 2번. 자, 맨 위에 315페이지 가로 2번. 자, 요거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저 가로 2번 맨 위에다 한번 써볼래요? 이제 완벽하게 이제 머릿속에 기억이 더듬어 다 봐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요거에서 끌어오는 연습을 우리가 해 주셔야 돼요. 자, 모든 토지 누가 정해요? 그래요. 국토교통부 장관. 자,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 그러니까 이번 달 코스에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꼭 기억해 둘 게 있어. 아니 뭐 요거 한번 읽어봐. 모든 토지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그러면 표시가 뭐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럼 한번 가볼까요? 그럼 두 번째 다음 날까지 줄쳐놔요. 자, 지적소관청 줄쳐놔봐요. 자, 그러면 다음 날하고 지적소관청을 장난을 친다고. 자, 다음 날이 3일이. 다음 날이야. 한자로 건치면 뭘까요? 이 길이 되는 거죠. 자, 지적소관청을 시도지사로 건치면 X가 되겠죠. 이유는 자 봐봐요. 자, 지적 청량이란 그러면 아까 불러봐요. 뭘 정하는 거죠? 읽어봐요. 면적, 경계, 좌표죠. 그러면 면적, 경계, 좌표 공통점은 토지의 표시. 그럼 토지의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로 건치면 X다 오다. X가 돼. 그러니까 이걸 여기에서 끌어오는 방법을 해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올려는 방법은 나쁜 습관입니다. 그러면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그래서 가로 2번과 관련돼서 꼭 한번 이번 달 코스에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3번과 관련돼서 지적 정량의 방법과 구분. 많이 출제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익숙해질 단어들이에요. 가로 1번의 지적 정량의 방법 찾았어요? 예,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가로 열고. 자, 청량 도구라고 써봐요. 이거는 청량 도구에 따른 분류예요. 자, 청량 방법 찾았죠? 그러면 시험은 이렇게 안 나와요. 봐봐요. 이렇게랑 봐봐요. 다음 중 사진을 보고 청량 도구 청량 방법을 골라라. 이런 문제는 출제가 안 돼. 청량 방법에는 여러한 것들이 있다. 요 정도만 우리가 잡아두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평판하죠. 그게 평판 청량이야. 그래서 1번에 가니까 무슨 청량이 나오죠? 평판 청량이 나오죠. 가로 동그라미 2번에 무슨 청량이 나올까요? 경의 청량 방법 찾았죠. 315페이지 동그라미 2번과 관련돼서. 자, 2번과 관련돼서는 자주 출제돼. 자, 자주 출제돼요. 포인트가 뭘까요? 자, 경자를 동그라미 잡아요. 경 밑에다 도라고 써요. 경도. 자, 이에서 이 동그라미 쳐놓고 이 도라고 우리가 동그라미 써. 이 도라고 써봐요. 자, 그러면 거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경의 청량이라는 도구 이름은 뭐냐? 자, 봐봐요. 여기 지구본이야. 지구본이에요. 여기 지구본이니까 이렇게 하면 경도가 돼. 이렇게 나타나면 뭐가 되죠? 이도가 되죠. 뭐가 생성됐죠? 좌표. 그럼 경의 청량은 뭐냐? 바로 읽었어요. 바로 좌표를 정하는 청량 도구 이름이야. 청량. 그러면 좌표하면 뭐가 생각나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떠오르죠. 그러면 과거에 출제된 거 봐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평판 청량을 사용한다. 어때? X. 무슨 청량이다? 경의 청량이라는 거. 그래서 경의 청량과 관련돼서는 자주 출제되고요. 자, 2번과 관련돼서 전파를 쐈다. 전파기 청량. 강파를 쐈어요. 강파기 청량이 돼요. 사진을 찍었다. 사진 청량 방법이 돼. 인공위성을 찍었다. 이성 청량 방법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거기 다시 1번으로 가봐요. 자, 전자평판 청량 찾았어요? 예. 그러면 몇 년도에 도입됐어요?
2009년에 도입됐죠. 그러면 청량 방법 중에서 가장 최근에 도입된 것을 골라라. 가끔가다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뭘 찍을까요? 이성 청량을 많이 찍는다고. 이성 청량. 이성 청량 방법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전자 평판 청량이라는 거. 그래서 그 정도 의미를 잡아놓고 자 그러면 이제 1, 2, 3, 4, 5를 이렇게 묶어봐요. 자 전체를 묶어봐요. 이걸 전체로 묶어둔 장비가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뭐라고 써놨죠? 토탈 스테이션 장비라는 게 있어. 그래서 지적 청량 수행자가 뭐야 할 때 요 장비 토탈 스테이션 장비 한 대 이상을 해야 돼. 이게 몇 억짜리가 되느냐? 50억이 넘어요. 50억이 넘는다는 거야. 50억이 넘으면 저거 이거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차라리 50억 원에다 놓고 이자 받아 먹지. 자, 근데 자, 그러면 이제 토탈 스테이션 장비라는 게 이제 발생하게 되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전자 평판 청량, 또 하나는 동그라미 2번 경계 청량 방법. 요걸 한번 따져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나머지 대해서는 이제 우리 기본서에 가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지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316페이지와 관련돼서는 매년 출제가 돼. 매년 출제가 되고 역시 작년에도 출제가 됐고요. 그러면 316페이지 맨 밑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이 적부 심사는 누가 하느냐? 일단 뭐예요? 맨 밑에다 이렇게 하나 써요. 자, 지적위원회야. 지적위원회. 자, 지적위원회와 관련돼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 시도의 지방지적위원회, 국토교통부의 중앙지적위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만 하느냐? 이렇게 가로 열고서요. 적부 심사만 합니다. 자, 중앙지적위원회는 뭐냐면 이거는 자, 재심사 등.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잡을 거는 요번 달고서의 지적위원회는 두 가지가 있다. 자, 시도의 지방지적위원회, 국토교통부의 중앙지적위원회 이렇게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시도에 뭐가 있어요? 시도의 지방지적위원회, 국토교통부의 중앙지적위원회 요걸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도에 뭐가 있다? 지방지적위원회, 국토교통부의 중앙지적위원회. 그러면 이 지방지적위원회는 그러면 적부심사만 적부심사만 합니다. 그러면 중앙지적위원회는 뭐만 한다? 적부, 재심사 등 이렇게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연습을 해줘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연습을 해두고. 자, 그러면 이제 지방시도에 뭘 둔다? 지방지적위원회,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 이렇게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나올 때 봐봐요. 요거 부분에 대해서는 29회 때 이렇게 출제됐어요. 다음 중 지적청량 적부 재심사 적부 심사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 심사와 자, 지적결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복수 겸 해서 시도에 뭘 둔다? 지방지적위원회, 국토교통부의 중앙지적위원회 요걸 자꾸 숙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적청량과 관련돼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설계도를 짜보라고. 자,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또 까먹었다.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방향. 사실 우리가 배웠더라도 생각이 어때요? 잘 안 나죠? 그러면 생각이 안 나면 어때요? 반복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대상과 관련돼서는 몇 개? 13개. 어뢰 절차는 누구한테 한다? 지적청량 수행자. 그러면 적부심사와 관련돼서는 지적위원회는 두 종류가 있는데 시도에 뭐예요? 지방지적위원회, 국토교통부의 중앙지적위원회.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자꾸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지적청량과 관련돼서는 이제 세 문제가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가장 쉬워.
기본적으로만 암기해두면 우리가 충분히 지적 청량과 관련돼서 무조건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오른쪽 가서 자 317페이지 뭐가 있죠? 파트 부동산 등기법. 네, 등기법 문제 다시 한번 복습을 쭉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등기법과 관련돼서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자, 그만 요거부터 한번 잡아보라 그랬어요.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권리까지. 권능. 뭐라고 써놨어요? 권한. 뭐라고 써놨어요? 권한. 이걸 생각해야 돼. 자, 우리가 배웠으니까 권리 뭐예요? 자,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자, 권능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자, 권한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권한이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 개념을 우리가 잡아놓고 한번 권리에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발생하는 거는 봐봐요. 자, 뭐가 나오죠? 힘. 힘이 뭐가 튀어나와요? 물건이 튀어나와. 물건. 물건이 튀어나옵니다. 이거 뭐가 튀어나오죠? 채권이 튀어나와.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뭐라고 써놨어요? 물건의 종류. 그죠? 물건의 종류는 몇 종류예요? 자, 8종류가 돼. 8종류. 자, 거기에 뭐가 있어요? 자, 점유권과 본권이 있다라는 거야. 자, 본권은 다시 뭘로 나눠지느냐?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나눠져요. 제한물권. 자, 소유권 그러면 제한물권은 뭐로 나눠지? 영익물권. 영익물권. 그 다음에 뭐예요? 담보물권으로 나눠지. 그럼 영익물권은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상권,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이렇게 나눠지죠. 담보물권은 뭐예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나눠지죠. 자, 질권은 시험 범위에서 뭐가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물건의 종류 8종류는 항상 이렇게 오지 말고요. 점유권, 소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오지 말고 출발을 잘해요. 읽어봐요. 무슨 건? 요거는 본권. 본권은 다시 뭐예요? 소유권과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다시 영익물권과 담보물권. 이렇게 자꾸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자, 본인이 자전거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점유권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본권은 없어. 본권은 점유권이라는 것은 사실상 지배를 이야기하는 거야. 요 본권은 사실상 지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게 이게 본권이에요. 그럼 한번 읽어볼래요?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읽어봐요. 소유권은 읽어봐요. 본권. 본권이면서 물권. 이렇게 나. 자, 그러면 봐봐요. 영익물권은 그러면 영익물권은 읽어봐요. 제한물권이면서 본권이면서 물권. 이걸 자유자재로 구사해야 나중에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자, 소유권, 소유권, 영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이렇게 오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요. 이 체계를 딱 머릿속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어디? 자, 물건의 특질. 자, 물건의 특질이라고 어디 이제 메모란에 한번 써봐요. 물건의 특질. 자, 갖고 가는 선생님, 물건의 뭐예요? 물건의 특질이 뭡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거는 특질이라는 것은 자, 뭐라고 써놨어요? 특산, 성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특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물건의 특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절대성과 배타성이 있어. 자, 절대성과 관련돼서는 요가 이제 두 개가 또 이렇게 파생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절대성 그러면 뭐예요? 우선적 혈액과 물건적 정권. 여기에서 매년 출제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자, 물건적 정권. 이거는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물건적 정권은 몇 개예요? 두 개. 자, 점유권에 대한 물건적 정권. 또 하나는 보험권에 대한 물건적 정권. 그럼 물건적 청구권 종류는 몇 종류가 있느냐? 세 종류가 있어요. 써봐요. 반환, 제거, 예방. 이렇게 나눠져. 자, 그러면 이제 이 우선적 혈액은 물건하고 채권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물건이 이겨. 물건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대표적인 우선적 혈액이 되는 거야. 우선적 혈액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물일건주의와 관련돼서 이거는 원칙이라고 써요. 자, 일물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일건, 일물일건주의가 된다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자, 공시의 원칙은 공시라는 것은 밖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동사는 뭘로 써? 인도로서. 부동산은 등기로서.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법을 하나 써봐요. 이게 바로 부동산 등기법이 탄생하게 되는 거야. 자, 부동산 등기법을 잘 아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이걸 잘 아는 사람이에요. 물건을 잘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물건하고 등기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이제 공부를 요렇게 하는 거야. 자, 한번 어떻게 하는지 봐봐요. 읽어볼래요? 그러면 뭐예요? 깡이야, 깡. 우선적 혈액은 읽어봐요. 절대성. 읽어봐요. 이게 안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물건적 정권은 물건의 특질 중 절대성을 나타내는 거야. 절대성. 그러면 물건법 책을 읽을 때는 봐봐요. 이걸 보면 읽어봐요. 절대성. 이걸 읽으면 절대성. 이걸 읽으면 배타성. 이걸 읽으면 배타성.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물건법 총칙은 크게 절대성과 배타성을 총칙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이거 읽으면 절대성, 요거 배타성, 절대성, 요거 뭐예요? 배타성. 이렇게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저희가 공부를 하실 때 물건의 특질 요걸 모르면 앞으로 공부하기가 힘들고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과 관련돼서는 역시 뭐예요? 여기 대표적으로 무슨 성을 나타내? 배타성을 나타내. 그러면 동사는 뭘로서? 인도, 부동산은 등기로서. 이렇게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할 때 봐봐요. 요거 절대성, 요거 절대성, 요거 배타성, 요거 절대성, 배타성, 절대성, 배타성, 절대성. 이걸 본능적으로 나와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마인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물건적 정권은 몇 종류가 있다. 읽어봐요. 반환, 제거, 예방. 요걸 물건의 특질을 머릿속에 딱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나머지는 외우라는 소리 안 해요.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물건의 특질과 관련돼서는 좀 보강을 했고,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했던 또 한번 복습하고 가죠. 자,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최소한은 요 세 개만이라도 정리해 놓으라고. 자,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제작의 3요소. 뭐가 있어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요걸 잡아야 돼. 자, 그러면 두 번째는 항상 출발을 할 때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자,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그러니까 요 세 개가 뭐래?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책을 읽어 나갈 때 스타트를 딱 끊어 놓으라고. 스타트를.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을 할 때는 그러면 우리가 뭘 끊어 놓으라고 그랬어요? 이 부분이죠. 자, 지난주에 다 써놨으니까 봐봐요. 자, 표제부 갖고 올고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깔아요. 자, 그러면 표제부 몇 개월? 1개월. 갖고는 60일. 각각을 뭐라 그래? 그러니까 그게 바로 안 되니까 그래. 등기 기록이라고 그러죠. 등기 기록이란 등기 정보 자료를 의미하죠. 그러면 여기에도 몇 개?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죠. 그래서 1부동산 몇 등기? 1등기 기록주의야. 그러면 이렇게 묶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묶으니까 이게 등기부죠. 자, 등기부는 몇 종류? 두 종류.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그럼 이 등기부는 전산 등기부죠. 전산 등기부는 파일에서 먹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 파일을 복사해놔. 그게 바로 등기부 부본 자료가 돼.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권리의 사실. 이거는 권리죠. 여기에 대한 증명서가 무슨 정? 권리정. 권리정이란 등기필 정보죠. 등기필 정보란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그러면 거기 봐봐요. 지난주에 했던 317페이지. 자, 거기 이제 용어 정리와 관련돼서 다시 이제 등기부 그러면 어디에 가서 머릿속에 딱 잡아야 돼? 편성. 자, 이번에 등기부 부본 자료 그러면 어디에 가서 딱 정리가 돼야 돼? 보조 기억 장치. 3번은 등기 기록이란 툭 치면 어디로 가 있어야 돼? 등기 정보 자료. 자, 4번과 관련돼서 등기필 정보 찾았어요? 예, 새로운 권리자가 새로운이 포인트가 되죠.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누가?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그래서 요 네 가지 개념은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렇게 등기 기록, 등기 정보 자료. 이걸 묶으니까 등기부. 그 등기부는 표제부 갖고 올고 부모의 세 부분으로 편성이 됐다. 자,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무슨 등기부? 건물 등기부. 그럼 요거는 권리의 사실. 요거는 권리. 여기에 대한 증명서가 권리정이 되는 거야. 권리정이 된다는 거예요. 권리정이 뭔데? 등기필 정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등기법은 많이 할 필요 없어. 요 용어 정리와 관련돼서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배운 게 저 뒷장으로 한번 넘겨봐요. 자, 319페이지 찾았어요? 자, 319페이지 요게 등기부 양식 구조가 머릿속에 딱 그려져 있어야 돼. 자, 표제부 등기, 토지의 표시의 등기, 무슨 등기라고 그랬죠? 또 까먹었다. 사실의 등기라고 그래. 사실의 등기. 자, 그럼 표제부 등기와 관련돼서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요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갖고는 소유권으로서 즉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게 머릿속에 구조가 나타나야 되고, 자, 얼굴은 소유권 이의 권리로서 그러면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요거 양식 구조가 우리 전주에 배웠던 게 머리 구조에 이게 딱 그려져 있어야 돼. 또 하나 이제 그려질 거는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이번에는 건물 등기부를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건물 등기부. 자,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복석 겸 져놓고, 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신동 이게 뭐예요? 소재 107-18 지번. 자, 고유번호는 몇 자리? 14자리. 그렇죠. 14자리. 그럼 1135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전산등기소 고유번호가 되죠. 몇 년도? 1993년도. 자, 연도죠. 16,7,211번째로 전산화됐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은 이제 건물 등기부를 보는 거야. 자, 그래서 표제부, 건물의 표시번호 1 나와 있고, 자, 접수일자는 언제예요? 1993년 5월 20일. 그렇죠. 접수일자죠. 접수번호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표제부에는 접수번호는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 이게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고 그래서요.
자, 그러면 이제 소재 지번 및 건물 번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신동 107-18 건물 내역이 나와 있고요. 자, 백돌도 슬래브 지붕 단층 주택 83.49제곱미터, 지하실 23.15제곱미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각과 관련돼서는 소유권이죠. 그래서 순위번호 1번 등기 목적은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권 이전. 자, 접수 일자는 언제예요? 2월 19일. 접수 번호는 6782호 접수 번호죠. 자, 등기원에서 등기 원인 일자는 언제죠? 1997년 2월 5일. 등기 원인은 매. 자, 소유자는 뭐예요? 김자, 명자, 자자. 55년생이네요. 우리 누나네요. 제가 68년생이니까 저보다 13살이 높네요. 자, 그러면 올구는 소유권 이해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순위번호 1번 등기 목적 건자당 설정. 자, 접수는 언제 했어요? 접수일자 5월 4일. 자, 그 다음에 접수 번호가 뭐예요? 21,099호. 등기원인 일자는 5월 3일. 설정계약이 등기원인이죠. 건자당은 채권 최고액이라고 그래서 채권액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채무자 김명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거는 건물 등기부 양식 구조고. 자, 이제 오늘은 321페이지 뭐가 나와 있어요? 자, 구분 건물. 자, 구분 건물.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 우리가 배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 오늘은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메뉴에다 우리가 한번 써볼래? 이렇게. 자, 집합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갖춰야 돼. 자, 객관적 요건. 자, 메뉴에다 우리가 써서 자, 객관적 요건은 뭐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아파트죠. 아파트는 몇 개층 이상이에요? 5개층 이상이죠. 5개층 이하는 뭐예요? 연립주택. 그렇죠. 연립주택. 자, 그러면 5층이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집합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봐봐요. 이걸 구조적으로 딱딱 떨어져 있어야 돼. 또 하나는 자, 복도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돼. 그러면 우리 객관적 요건은 결론적으로 써봐요. 자, 요 요건을 갖춰야 돼.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줘야 돼. 그래야 집합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집합 건물로.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이렇게 5개층 이상의 건물을 하나 지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요 요건을 갖췄어.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갖췄어요. 그러면 A가 집합 건물로 신청하지 않으면 다가구 다세대. 다가구 다세대.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야. 다세대는 집합 건물이야.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자, 신청하지 않으면 뭐예요? 다가구가 되는 거야. 다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읽어봐요. 다가구는 그러면 집합 건물이 아니네요. 다세대가 무슨 건물이다? 집합 건물이라는 거야. 그러면 집합 건물로 신청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 A 마음. 그래서 써봐요. 자, 소유자 의사, 즉 구분 행위가 있어야 돼. 구분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맨날 그만 집합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 과거에 봐봐요.
자,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O의 X 어디가 틀렸어요? 여기 하여야 한다. 틀렸죠. 자, 구조상 영상 독립성을 갖췄다 해서 무조건 집합건물로 등기하는 것은 아니다. 주관적 요건 뭐가 반영이 돼야 돼? 소유자, 어사. 근데 왜 이게 뭐에 틀릴까요? 시험장 가면 5개 집어내서 섞어서 나오니까 뭐에 이게 잘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러면 등기하여야 된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구조상 영상 독립성을 갖추어도 무조건 집합건물로 등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뭐의 의사가 반영이 되죠? 소유자 의사가 반영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의미를 잡았으니까, 자, 그러면 그 맨 밑에다 이렇게 한번 이제 그러면 한번 봅시다. 맨 밑에다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이제 자, 집합건물은 특수해죠. 5층 이상 이제 집합건물로 등기를 했다라는 거야. 맨 밑에다가.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 등기부는 두 종류가 있어. 자, 토지와 건물이 있잖아요. 그럼 요거는 어디로 갈까요? 건물로 가죠. 요거는 토지로 가죠. 근데 봐봐요. 그러면 건물 등기부를 따로 두고 토지 등기부를 따로 둔다면 똑같은 토지 등기부를 10개를 둬야 된다는 불합리가 생겨요. 그래서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거야. 가성비. 그래서 집합건물은 자, 그러면 특수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다 하나 써봐요. 첫 번째 맨 밑에다가 이게 전체가 뭘까요? 한동이잖아. 한동 전체 표제부야. 한동 전체 표제부야. 자,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은, 그러면 상단은 뭐가 기록되느냐? 상단은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은 뭐가 기록될까요? 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기록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상단, 하단하고 이제 구분이 된다고. 하면 상단은 이제 건물 내용이 들어가고 하단은 땅의 내용이 들어간다는 거야. 땅. 그러면 요거는 전체 건물이고 요거는 전체 땅이 들어간다는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예요. 자, 요 부분이 뭐예요?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읽어봐요. 자,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네. 그러면 상단은 무슨 내용이 들어갈까요? 건물. 그러면 건물이죠. 자, 각계 건물이 들어가겠죠. 하단은 뭐가 기록될까요? 자, 대지권 표시.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상단 하단으로 이제 기록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상단은 건물, 하단은 땅의 내용이 기록된다라는 거예요. 땅의 기록이.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가구. 네 번째는 얼굴. 그러면 집합 건물은 봐봐요. 몇 부분이에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집합 건물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는 거야. 지금 이 페이지에서는 각골과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각골구는 뭐예요? 건물 우리 일반 등기부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합 건물은 그러면 몇 부분? 네 부분으로 구성되는 거야. 근데 자 봐봐요. 표제부가 몇 개가 있어요? 2개. 그러면 2개죠. 2개죠. 자, 표제부가 한동 건물의 표제부, 한동 건물의 표시가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니까 요거 전유 부분의 표제부가 되죠. 표제부. 그럼 표제부가 두 부분이 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요. 1부동산 몇 등기죠? 1등기. 그러면 여기에 기록되면 여기는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여기도 기록되고 여기도 기록되면 중복 등기가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집합 건물은 표제부가 두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전체 건물, 그 다음에 각계 건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한동 전체 표제부는 상단에 전체 건물, 전체 땅. 자,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 표시. 요게 그러면 건물, 땅, 이렇게. 요거는 무슨 땅이에요? 전체 땅. 요거는 각계 땅이라는 거야. 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잘 들어볼래요?
한동 전체 표제부에는 대지권 표시가 기록된다. OX, X. 한동 전체 표제부는 읽어봐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는 거야. 그러면 요 여백이 좀 남아 있으니까 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전유 여기 대지권 표시 공통점은 대지권. 그러면 요 두 개를 요 끝에다 이렇게 묶어서 자 대지권 등기라고 써요. 대지권 등기는 그러면 두 종류가 있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 표시. 자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는 간접적으로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직간접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봐봐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좀 더 이제 나머지는 설명을 들어봐요. 자 그냥 우리 간단하게 이제 그려봤어요. 삼성 아파트는 몇 동이 있어요? 세 동이 있죠. 대우 아파트는. 그러면 요 밑에 있는 땅이 대지권이거든. 그러면 요 지역이 뭐예요? 삼성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요 지역은 삼성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이 될 수 없죠. 그러면 요 지역 전체 땅은 뭐예요? 대우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이라는 거야. 근데 이걸 그렇게 며칠 지나면 까먹고 며칠 지나면 까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전체 땅 대지권의 목적. 요거는 뭐예요? 각계 땅 대지권 표시.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읽어봐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 표시. 그러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어디? 한동 전체 표제부. 대지권 표시는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 기록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이제 자 상단을 한번 거기에다 형광펜 닦아놔요. 한동 건물의 표시. 이게 한동 전체 표제부죠. 자 하단은 거기 읽어봐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찾았죠? 상단 거기 밑에. 자 그러면 중간에 나와 있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밑에 그림에 가니까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찾았어요? 예,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형광펜. 그 다음에 중간에 가니까 대지권 표시야. 대지권 표시에는 대지권의 종류 동그라미, 대지권의 비율이 기록된다는 거야. 맨날 출제되는 게 이거예요. 봐봐요.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기록된다. 어때요? X야. 대지권 종류와 대지권 비율은 어디에 기록돼요? 대지권 표시란에 기록되는 거야. 대지권 표시란. 자, 그러면 저희가 요걸 이제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자, 그러면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 한동 건물의 표시 찾았어요? 예, 표시번호 1번. 자, 접수는 언제예요? 1998년 4월 15일. 자, 소재 집은 나와 있고요. 건물의 명칭 및 번호가 나와 있죠.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자 29 동그라미. 자 32 동그라미. 46 동그라미. 찾아서 몇 필지가 한 동이 됐어요. 세 필지가 한 동이 된 거야. 세 필지가. 현대아파트 가동 이렇게 나와 있네. 자 건물 내역과 관련돼서 5층 아파트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지붕. 5층 아파트는 1층부터 5층 쭉 나와 있고요. 자 등기원님이 기타상 도면 펼절장 5책 75면 요 도면을 보고 싶으면 5책 75면을 펼치면 이 아파트 도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대지권의 목적이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땅. 그러면 대지권의 목적 동그라미 나오고 이거는 무슨 땅이에요? 전체 땅이라니까. 전체 땅. 자 그러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 부분이죠. 그러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뭐예요? 건물이야 토지야? 토지잖아. 토지. 땅의 내용이잖아. 그러면 거기 한번 가볼까요? 표시번호, 소재지번. 세 필지가 한 동이 됐다고 그랬죠. 지목 동그라미잖아요. 자, 지목은 대대대 면적이 나와 있고요. 등기원님이 기타상. 그러면 지목 왜 지목을 동그라미 쳐놔라고 그랬느냐? 잘 들어봐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한동 건물 표시란에는 소재지번, 지목 등이 기록된다. 어때요? X죠. 지목은 한동 건물 표시란이 아니라 어디에 기록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했잖아요. 아주 간단해. 외우기도 쉬워요. 요거는 무슨 땅이에요? 이거는 전체 건물. 요거는 전체 땅이라는 거야. 전체 땅. 그래서 이게 대지권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죠. 또. 자,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갔더니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번호 1번 접수 나와 있고 건물 번호 거기에다 형광펜 닦아놔요.
자, 건물 번호는 1층 101호만 나와 있죠. 자, 그럼 봐봐요. 1층 101호.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기록되고 여기에다 기록되면 똑같이 기록되면 중복 등기가 되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자, 전유 부분의 표제부, 건물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란에 소재 지번. 자, 건물 번호가 기록된다. 어때? X. 거기에는 소재 지번이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여기 기록돼 있으니까 여기는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여기 또 기록되고 여기도 기록되면 무슨 등기가 될까요? 중복 등기가 되거든. 그래서 그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야. 그게 시험에. 그래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 대지권의 목적,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 표시로 가보죠. 자, 표시번호 1번 대지권의 종류, 그다음에 대지권의 비율. 그러면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은 어디에 기록된다? 대지권 표시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우리가 사먹을 거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봐봐요. 자, 집합 건물 딱 이제 집합 건물이 이제 까먹으면 안 되고, 자, 봐 이렇게 해요. 집합 건물은 네 부분이야. 한 동 전체 표제부 상단, 한 동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다 외우려고 그러면 까먹으니까 전체 땅으로서 대지권 목적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고, 자,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에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비율과 종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또 이제 이렇게 한번 봐봐요. 자, 이걸 이제 써먹어야 돼. 봐봐요. 자, 여기 이제 여자분이고 남자분이에요. 헤어지지 않으려면 무슨 신고해야 돼? 그래요. 혼인신고 해야 돼. 혼인신고. 똑같은 논리야. 혼인신고해야 돼. 자, 그러면 봐봐요. 요 건물하고 토지하고 헤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인신고 해야 되겠죠. 요거 봐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렇게 스타트를 해서 묶어놓는 게 이게 대지권 등기야. 이게 대지권 등기야. 그러면 대지권 등기를 하게 되면 건물하고 토지는 헤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쪽에만 잡아당기니까 좀 균형을 맞춰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렇게 출발하면 뭐냐? 이걸 뭐라 그래요? 자, 대지권 뜻의 등기가 되는 거야. 대지권 뜻의 등기. 즉 대지권 뜻의 등기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지권 뜻의 등기는 어디로부터 출발해요? 토지로부터. 토지 등기고요. 토지에다가 뭐예요? 대지권 뜻의 등기를 하게 돼. 그럼 아까 뭐예요? 몇 필지가 한동이 됐었죠? 아까 29. 그다음에 32, 46 있죠? 그러면 요 29, 32, 46은 요 29에 대한 대지권 뜻의 등기를 하게 돼 있어. 이걸 요렇게 혼인 신고를 해라. 요렇게 혼인 신고를 돼요. 그러면 29, 32, 46은 뭐예요? 요 건물에 뭐가 된 거예요? 읽어봐요. 대지권 뜻의 등기가 된 거야. 그러면 만약에 47은 그러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47은 요 건물에 대지권 뜻의 등기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 건물과 관련돼서 29, 32, 46 이렇게 묶어놓는 게 바로 읽어봐요. 대지권 뜻의 등기가 돼. 그러니까 집합 건물은 난 얘기 들리는 게 뭐밖에 없어요. 대지권밖에 없어. 그러면 좀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건물이에요, 토지예요? 건물이죠.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죠. 그러면 이렇게 봐봐요. 만약에 이 대지권 등기하고 대지권 뜻의 등기가 다툼이 벌어져. 자, 요거는 건물이야, 토지야? 건물. 요거는 토지.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요거는 접수장에 기재된 순서대로. 그래서 접수번호. 나중에 그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요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 뜻의 등기는 그래서 접수번호에 따른다. 이런 결론이 이제 탄생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읽어봐요. 대지권 등기 전이에요, 후예요? 혼인신고 했어, 안 했어? 그러면 건물하고 토지는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어. 분리처분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자, 여기 봐봐요. 대지권 등기 후예요, 전이에요? 그러면 혼인신고 했어, 안 했어? 했어. 그러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절대 헤어질 수 없다라는 거야.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자 봐봐요. 이제 배운 거 봐봐요. 차이점이 뭔지 봐봐요. 이걸 그렇게 이해를 못해요. 이제 초보자들은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지만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저 혼인신고 했어 안 했어? 했어. 차이점은 뭐예요? 봐봐. 이거는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는 만자가 들어갔죠. 저 건물의 소유권, 만약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당연히 토지에도 미쳐 안 미쳐? 미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능하죠. 근데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건물만이라고 특정을 해놨죠. 그러면 봐봐요. 건물하고 토지하고 강제 이혼을 시키는 거야. 안 돼. 자, 그러면 우리 그동안 배웠으니까 전주에 배웠으니까 써먹어야죠. 읽어봐요. 소유권은 사용, 수의, 처분 권능이 있어. 그러면 만약에 대지권 등기 후 건물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강제 이혼을 시키는 거야.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근데 봐봐요. 그러면 눈치가 빠른 사람은 봐봐요. 요 자리야.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 없어? 얘가 봐요. 처분 권능이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건물만 저당권. 돼, 안 돼? 안 돼. 저당권은 처분 권능이 있기 때문에. 자, 건물만의 전세권은 되죠. 전세권은 사용, 수의, 처분 권능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권능을 우리가 첫 시간에 자꾸 입력을 시켜주는 게 그 이유예요. 자, 그럼 한번 더 연습해 볼까요? 자, 건물만의 임차권은 돼요. 임차권은 처분 권능이 없거든. 자, 건물만의 가압류 등기는 안 돼. 가압류도 확정 판결을 받으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강제 이혼을 시키는 거거든. 읽어봐요. 건물만의 가처분 안 돼. 가처분도 확정 판결을 받으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강제 이혼을 시키는 거거든. 건물만의 가등기 돼, 안 돼? 안 돼. 가등기도 만약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강제 이혼을 시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봐봐요. 매년 요 파트에서 의미가 출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 파트에서. 그러면 봐봐요. 다시 이번에도 올해도 요게 의미로 간접적으로 출제됐죠. 봐봐요. 대지권 등기 전이야 후야. 그러면 혼인신고 했어 안 했어? 그러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언제든지 분리 처분이 가능해. 읽어봐요. 그러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헤어질 수 있어 없어? 없어. 이유는 혼인신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단계는 봐봐요. 건물의 소유권 이전. 그러면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당연히 대지권에도 미쳐요. 만약에 이런 뭐예요? 결혼을 했어요. 자, 부인이 아파. 남편도 마음이 아파 안 아파? 아파야 돼요. 마음 안 아파하면 그거는 인간도 아니거든. 당연히 건물에 등기하면 당연히 어디에도 미친다. 토지에도 미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기가 생각을 하라고요. 오늘은 감을 잡아놓으라고.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돼야 안 돼? 돼. 요거 뭐라고 특정했어? 만이라고 특정했으면 요 뭐다 뒤에 처분 권능이 들어가면 안 돼. 건물만의 소유권 하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강제 이혼을 시키는 거거든. 자, 그러면 연습해봐. 건물만의 저당권 안 돼. 저당권도 처분 권능이 있기 때문에. 건물만의 전세권은 돼요. 건물만의 임차권은 돼요. 임차권은 사용 수익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최근에도 출제되고 계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하나를 가르쳐 줬으면 하나는 알아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봐봐요. 자, 전이 후에 그러면 대지권 뜻의 등기 전이라면 토지하고 건물하고 헤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대지권 뜻의 등기 후라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별도로 헤어질 수 없다라는. 똑같은 논리야. 저쪽에 이쪽 논리만 생각하면 이쪽 논리를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연습을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 가죠. 이게 무슨 등기? 대지권 등기. 이렇게 하면 대지권 뜻의 등기야. 요거는 건물이야 토지야? 건물. 요거는 토지야. 그러면 대지권 등기 그러면 두 종류가 있어. 아까 몇 종류가 있어요? 한동, 전체 표제부, 하단.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전유 부분의 표제부, 하단.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뭐가 기록돼? 비율과 종류. 요걸 머릿속에 잡아놔야 돼. 자,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는 요 정도만 요번 달 코스에 딱 해놓으면 돼. 자, 그러면 지워서 마지막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좀 쉬었다 들어가죠. 봐봐요. 자, 집합 건물이 나왔다. 한동 전체 표제부. 한동 전체 표제부.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의 표제부. 깎아 올고 몇 부분?
네 부분. 그럼 한 동 전체 표제부 상단은 한 동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러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은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비율과 종류 이걸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등기법은 별 준비가 다 됐다는 거야. 봐봐요. 자 등기부는 크게 두 종류야. 토지와 건물이야. 집합 건물은 특수한 거야. 그러면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있다. 그러면 우리 토지 등 일반 등기부는 표제부 갖고 얼고 표제부는 사실 권리, 사실 갖고는 소유권, 얼고는 소유권 이해 권리. 건물도 마찬가지. 일반 건물은 표제부 갖고 얼고 세 부분이에요. 근데 집합 건물은 특수해져서 몇 부분? 네 부분이야. 그러면 표제부가 몇 부분이? 두죠. 한 동 전체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갖고 얼고. 그러면 한 동 전체 표제부 상단은 한 동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러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에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 표시 갖고 얼고 몇 부분? 네 부분. 자 모든 준비는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 네 부분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면서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